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삼진법 반도체 네.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삼진법 반도체입니다. 야, 좋다. 뭐죠? 이거 자, 정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랩미팅을 하면서 예. 특히 컴퓨터 관련 주제를 하면서 예. 항상 나왔던 게 뭡니까? 비트 아니겠습니까? 비트. 하나의 정보를 담는 것. 켰다 꺼졌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아, 맞아요, 0, 맞아요. 1을 야. 가지고 저희가 엄청 많이 다뤘었죠. 네. 자, 삼진법 반도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의 반도체는 예. 스위치가 예. 껐다 켜졌다. 예. 결국에는 사겼다 안 사겼다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삼진법 반도체는 스위치가 사겼다 안 사겼다 사이에 삼겼다를 만들 수 있는 약간 삼겼다. 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썸 같은 거. 약간 손만 잡는 거? 그렇죠, 손만 잡는 거. 손 잡으면 사귀는 거 아닙니까? 손잡으면 사귀는 건가요? 저는 손 잡으면 사겨요. 철저히 조심합니다, 손을. 그래서 평소에 약간 히잡으로 손을 감싸고 다녀요. 맞습니다. 삼진법 반도체는 바로 저거예요. 여기까지 랩미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이제 그런데 네. 그럼 왜 삼진법 반도체가 뭐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 자, 일단은 컴퓨터. 우리가 이제 컴퓨터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이제 반도체 기술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본적인 정보의 단위가 바로 비트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이 비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트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정보의 양이란 말이에요. 정보의 단위. 네. 비트라는 거는 이제 정구로 쳤으면 이제 켰다 끈다. 이제 스위치란 말이에요. 하나의 스위치가 하나의 네. 비트예요. 두 명의 친구를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할 수 있을까? 한 친구는 꺼진 거. 한 친구는 켜진 거. 그렇죠. 하나의 비트예요. 저게 하나의 비트를 이용하면은 두 명의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죠?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네 명이다. 그럼 네 이제 명이면 2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는 안 되겠죠. 네. 예. 2개. 그러면 두 개의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세 개의 예. 스위치면은 8명의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다면은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비트의 개수가 많아야지만 예.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8개의 비트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다면 우리가 256개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256개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8개의 비트가 필요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스위치를 두 개만 구분할 수 있는 껐다 켰다 두 개만 구분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라 껐다가 약간 켰다가 완전 켰다가 이 세 개로 구분하면은 하나의 스위치로도 세 개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렇죠.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저것이 바로 삼진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로 세 개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제 트리트라 그래요. 예. 이제 라틴어예요. 그쵸. 삼진법 반도체의 핵심은 바로 이 트리트에 있어요. 비트를 썼을 때는 지금 256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8개의 스위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리트 방식을 쓰니까 5개의 스위치만 써도 이미 243개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꿀입니다, 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줄 수 있죠. 스위치 예. 개수가. 예. 그럴 거면 애초에 삼진법으로 그냥 트리트를 쓰시지. 왜 비트를 쓰고 있냐 우리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그동안 지금 2020년이라는 이 21세기에 들어왔는데 예. 이 삼진법 반도체가 아직도 한 번도 안 써졌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삼진법 컴퓨터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1958년 러시아에서 세툴이라는 삼진법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합니다. 전류를 이제 마이너스로 올리고 플러스로 올리고 안 올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용을 해서 진공관을 이용을 해서 삼진법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합니다. 실제로 이게 개발됐을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공관 컴퓨터를 쓴다면 예. 당연히 우리는 세툰을 쓰는 게 맞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세툰을 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네. 1958년 동시대에는 진공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을 때였어요. 왜냐? 훨씬 더 작은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반도체 스위치가 등장을 한 시기고 이미 1958년에는 집적 회로라는 엄청나게 작은 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회로를 집어넣는 기술이 발달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제킬비가 들고 있는 저 웨이퍼 안에는 스위치가 지금 이미 수백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공관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잠시 이 진공관으로 만든 삼진법 컴퓨터에 대해서 잊고 살게 된 거예요. 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이 반도체로 만든 스위치는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저 작은 반도체 스위치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드느냐로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게 훨씬 쉬우니까.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반도체 스위치의 역사를 만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네.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충분히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인데 바로 대한민국의 강대원 박사입니다. 1960년에 모스펫이라는 예. 반도체 스위치를 개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전자기기의 모든 반도체 스위치는 모두가 다 모스펫입니다. 와, 모든 것은 소름 돋았어, 모스펫이다. 진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아직 대중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분 중에 한 분이시다. 네. 그래서 자, 이 모스펫의 구동 원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간단한 동작 원리. 자, 저렇게 지금 위에서 뭔가 플러스로 전압을 가한 거예요. 예. 정기적인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네. 밑에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물질에서 마이너스의 전자들이 저 전압에 의해서 끌려 올라옵니다. 아, 예. 네네. 그러면은 저 빨간색 우물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왜냐면 전자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하. 소스랑 드레인 사이로 전자가 흘러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길이 말 그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전류의 길을 만드는 예. 저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그렇다는 아하. 거는 전압을 줬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예. 전압을 안 줬을 때는 그 길이 반도체 끊어지죠. 안에 있는 네. 전자들이 길을 끊기 때문에 그렇죠. 끊어져서 전류가 안 흐르겠죠. 어허. 와, 똑똑하다. 근데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0과 1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게 저 자체만 봐도 0.5. 그러니까 다른 상태를 만드는 건 아, 힘들어요. 그렇죠. 다리가 그렇죠. 반만 끊어지면 네. 못 흐르잖아요. 0과 1 이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지금 모든 현존하는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모스펫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을 넣으면 1이 나오거나 0을 넣으면 0이 나오거나 뭐 네.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CPU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1963년에 시모스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시모스 뭔가 C만 빼면은 아까 그 모스펫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다리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할 수도 있고 네. 플러스 다리를 만들어서 스위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두 가지 종류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하나로 합친 게 바로 시모스입니다. 어허. 이해돼요? 그럼 그 스위치를 두 개 합쳤으니까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오. 시모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 두 개의 스위치를 같이 썼을 때 그러니까 배터리를 덜 쓰면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스위치가 바로 시모스라는 걸 발견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 저 자체가 시모스 단위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전된 스위치 두 개를 엮어서 네. 정기적인 신호를 줬더니 입력을 0으로 넣었을 때 출력이 1이 되고 입력을 1로 넣었을 때 출력이 0이 되는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시모스 단위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제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전된 종류의 스위치를 예. 같이 엮은 반도체 기술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1974년에 거의 이제 완성된 반도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자시기가 최초로 상용 전자시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의 대부분의 컴퓨터는 지금 인텔의 CPU를 쓰고 있습니다. 인텔의 무어라는 이 CEO가 무어의 법칙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 2년마다 이 모스펫 스위치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속 스위치의 개수를 동일 면적에다가 2배 이상씩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 컴퓨터를 2배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20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이 무어라는 사람이 공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어의 법칙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고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오!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실제로 컴퓨터의 성능을 2년마다 2배씩 높입니다.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컴퓨터의 성능이. 네, 그죠? 그렇죠. 보시면은 그래프가 한 2010년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 저게 네. 이제 동일 면적의 모스펫 스위치의 개수예요. 개수가 네. 갑자기 점점 곡선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네. 하다가 점점 이제 뭔가 완만해지죠. 네.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한계가 오느냐? 스위치의 사이즈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야. 너무 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에서 쓰고 있는 CPU에 들어가는 네. 이 스위치를 만드는 기술은 14나노미터. 14나노미터면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일 것 같아요? 1.4cm의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만한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뭐야, 거예요. 먼지보다 작아요? 먼지는 택도 안 되죠. 먼지가 훨씬 크죠. 말 그대로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잖아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100개 정도 되면 14나노미터 돼요. 지금 그러니까 원자 단위의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지금 스위치를. 거기서 어떻게 더 줄여요? 이제 너무 작아졌잖아요. 이 이상은 더 작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빠밤. 산진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도체 스위치가 굳이 왜 삼진법을 못 썼느냐, 왜 0과 1만 썼느냐, 그 사이 값을 왜 못 썼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실제 모스펫의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예. 네. 자, 보시면 이제 0, 1 써 있죠. 네. 지금 세로축은 전류 값이에요. 예. 말 그대로 그래프를 봤을 때 밑에가 낮은 전류고 위에가 높은 전류겠죠. 네, 네. 그죠? 가로축은 전압이에요. 전압이 없으면은 전류가 작죠. 자, 0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전압이 작은 쪽이에요. 네. 1이 된 부분이 전압이 큰 쪽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작았다가 갑자기 전압을 조금 더 주니까 네. 갑자기 전류가 확 커지죠. 네, 올라갔어요. 저게 바로 반도체 스위치의 특성이에요. 전류 자체가 애초에 전압이 0일 때는 완전히 안 흐르다가 조금만 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확 커져요. 저 사이의 값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꺼졌다 켜졌다 값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스위치로 이진법 스위치밖에 못 썼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엔 삼진법을 만들려면은 저 그래프로 봤을 때 계단 형태로 전류 상태가 나타나는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면 삼진법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한 반도체 물질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반도체는 대부분 이제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네. 이제 다른 물질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2차원 물질들이 그동안 많이 발견이 돼 왔어요. 신소재로서. 이거를 이용한 반도체 스위치를 만들었더니 네. 세 가지의 상태가 나타나는 스위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작년에 나왔던 네. 어드밴스드 매터리얼이라는 엄청 유명한, 엄청 권위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이제 포항공대의 김재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과 비슷한 서로 다른 종류의 반도체 물질을 네. 두 개를 겹쳐서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스위치를 만들었더니 아까 이제 똑같은 건데 세로축이 전류고 가로축이 전압이에요. 그래서 네. 전압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까는 이렇게 0, 1이었잖아요. 근데 네. 저거는 뭔가 0.5, 1 뭔가 계단이 있죠. 사이에. 사이에 계단이 있는 반도체 스위치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뭐다? 삼진법 반도체, 삼진법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거다. 이게 이제 2019년 논문이긴 하지만 네. 사실 3년 전에도 뭐 이미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이 성균관대 교수님이신데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삼진법 소재를 개발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뭐예요? 아까 보셨던 것들은 다 새로 발견된 신물질들을 썼어요. 냄새가 비싼데. 맞습니다. 냄새가 비싸고요. 현재 우리가 반도체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들 있죠. 이 물질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실제 공정에서. 가능하다는 것만 볼 뿐이지 우리가 실제 이거를 상용 제품에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아직 불완전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가기에는 너무 막연한 거죠. 그러면은 뭔가 소재를 좀 바꿔서 해볼 수 없을까요? 그렇죠. 기왕이면 실리콘에다가 네. 삼진법 스위치 만들 수 있으면 최고일 텐데, 그죠? 하긴 근데 잘 안 되니까 지금. 라고 생각했는데. 어? 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2019년 7월 네. 대한민국의 유니스트란 대학에서 일을 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자, 2019년 7월에 난리가 납니다. 유니스트 김경록 교수 연구팀에서 삼진법 반도체 기술 구현을 성공. 가로치고 기존 반도체 공정 기술만을 이용을 해서. 실리콘에서.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 정말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삼진법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걸 통해서 네이처 일렉트로닉스라는 엄청난 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삼성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또 엄청 많이 떴어요. 삼성은 또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제조가 되면 장난 아닌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겠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다면 어쩌면 컴퓨터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구조인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죠? 뭔가 블록같이 생겼는데. 네, 블럭같이 생겼는데 저게 아까 보셨던 두 개의 스위치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저 파란 친구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있어. 맞아요. 원래는 마이너스랑 네. 마이너스 다리 연결해가지고 있는 거랑 네. 플러스 다리 연결해서 있는 거랑 네. 걔네들은 함께 있고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전기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다리? 정확하게 보셨어요. 두 개의 반전된 스위치를 합친 합쳐서. 시모스의 구조로 구현을 한 거예요. 오. 네. 어쨌든 시모스 안에서만 네. 삼진법이 나오면 네. 이미 삼진법 반도체니까 그쵸. 저 상태에서 실리콘을 잘 뭔짓을 해줬더니 삼진법으로 논리적인 계산이 가능한 반도체가 되더라는 거를 유니스트에서 발견한 거죠. 그럼 실리콘은 저기 지금 다 실리콘입니다. 저 안에 있는 다 거요? 실리콘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럼 실리콘 안에다가 저걸 넣은 거예요? 그렇죠. 와, 네. 진짜 대박.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원래 정기적인 다리가 있는 부분에 네. 뭔가 약간 뭐 M 플러스 P 플러스 해갖고 무슨 약간 띠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됐어요. 보이세요? 지금 약간 네. 파란색 두 개의 우물 사이에 빨간색 띠가 추가돼 있고 네. 빨간색 두 개의 우물 사이에 파란색 띠가 추가돼 있고 네. 띠가 중요한 역할인데 저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모스펫 특성을 아셨죠? 전압을 주면은 전자들이 올라와서 네. 다리를 연결했잖아요. 네, 네. 그죠? 저거는 뭐냐면 스위치를 약간 특성을 바꾼 거예요. 유니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강대원 박사님의 그 모스펫 스위치를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전압을 안 줬을 때는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고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남자가 이제 전류예요. 전자예요. 남자가 전자인데 네. 이제 주변에 커플들이 벽을 치고 막고 있어서 지나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전압을 주게 되면은 남자들의 다리가 생겨나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다리를 통해서 저 남자가 지나간다. 뭐 이렇게. 요게 이제 모스펫의 원리라고 치면은 아까 만든 이 띠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가 놓여지는 부분에 뭔가 유니스트가 조치를 한 뭔가 특성을 뭘 바꿨냐면 네. 간단하게 이런 거, 이건 그 비유입니다. 저 커플들의 장벽 때문에 못 지나가던 남자가 있었는데 솔로 여자들이 잔뜩 있는 거야. 커플들의 장벽 뒤에.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든 저 커플들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고 싶겠죠. 보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 남자가 굳이 전압이 없어도 내가 그냥 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커플들의 장벽을 뚫고 가는 거야. 이게 터널링 현상이죠. 맞습니다. 예. 네. 오.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터널링이라고 하고 예. 터널링 형상을 이용을 해서 전압이 뭐 얼마든 간에 그냥 애초에 그냥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네. 애들이 이미 연결을 시켜 놓게 된 그렇죠. 거구나. 네. 그냥 전압의 유무와 상관없이 애초에 약간 전류가 흐르게끔 만든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야, 아이디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되느냐, 스위치의 특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고마워. 그 회색 음영 처리된 거 말고 네. 반대쪽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스위치를 같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 곡선은 원래 스위치, 원래 모스펫 스위치는 전압을 넣어주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네, 특성이었는데 네. 네. 근데 유니스트가 만든 거는 애초에 전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다가 그 이상의 전압이 올라가면 갑자기 올라가는 네.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 스위치의 특성이 약간 달라졌죠. 네, 네. 많이 달라 보이는데. 네, 많이 달라졌는데 이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고 나서 아까처럼 이제 그 시모스 회로를 만들고 나니까 특성을 봤어요. 실제로 그래프가 계단이 3개가 나오더라. 우리가 유니스트가 만든 이런 독특한 스위치를 만드니까 터널링을 이용한 스위치를 만드니까 실제 회로에서 1, 2분의 1, 0이라는 상태가 딱 구분져서 계단처럼 표현이 되더라. 예. 그것도 기존의 반도체 공정 기술만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삼진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상용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삼진법 반도체는 정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정말 많이 앞서 있어요. 뉴스에서 정리한 거로 갖고 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이진법 컴퓨터 그리고 삼진법 컴퓨터 비교를 해보자. 정보 처리 아까 0, 1 두 가지 상태밖에 표현을 못했죠. 스위치 하나로. 하지만 삼진법은 0, 1, 2 혹은 0, 2분의 1, 1 이 세 가지 상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가. 그 말은 결국에는 소비 전력을 거의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소자의 개수도 100개가 필요했던 스위치가 이제 60개만 있어도 똑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겠죠. 처리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훨씬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삼진법 반도체 기술을 여는 문을 연 거예요. 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막 열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을 겁니다. 결국엔 Do You Know Korea의 Do you know Korea? 새로운 녀석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개인적으로 애국심 넘치는 거 항상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Do you know 삼진법 반도체?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래 컴퓨터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과학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마무리로 삼진법 반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 주에 만나요, 교수님들. 다음 주에 봬요.